네, 13절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 회계 처리입니다. 자, 수익이 뭐죠? 수익은 번거였어요. 그쵸? 자, 번거. 자, 수익은 뭐예요? 번거죠. 그쵸?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이에요. 그걸 수익이라고 하죠. 고급지게 써져 있죠? 주요 경영 활동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라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즉 벌어들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을 얘기한다 라는 것이죠. 많이 벌어들이면 벌어들일수록 회사의 주인, 주주의 몫이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수익 인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은 언제 잡아주느냐는 것이에요. 자,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언제?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건을 넘겨줄 때 그걸 인도하다라고 하거든요. 또는 판매를 할 때 그때 수익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력을 했죠. 넘겨줬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가 들어올지 아는 시점이에요.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에는요. 서비스는요.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잡아주게 됩니다. 서비스는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잡아주게 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판매하는 거 위주로 나오죠. 시험 자체가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을 잡아주죠. 그렇죠? 서비스의 경우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론 문제에서 네, 진행 기준에 의해서 잡아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사 같은 경우는요. 건물 짓는데 몇 년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잡아주게 됩니다. 네, 요거 꼭 기억 좀 해주세요. 1번 보시면 수익의 인식 나와 있죠. 수익은 언제 잡아줬는데 실현이 됐을 때 그때 잡아줍니다. 내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실현이란 말이 뭐예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죠.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줍니다. 실현주의입니다. 고급지게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준다. 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현금주의가 있고 현금주의 있는데 현금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현금이 들어왔을 때 잡아주고 현금이 나갔을 때 잡아주고가 아니라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잡아주게 됩니다. 발생주의에 의해서 잡아주게 돼요. 수익은 언제 잡아준다고요? 인도를 했을 때, 넘겨줬을 때,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예외 상황 등이 쭉 나와 있어요. 가끔씩 시험에 나오고요. 특히 이거 재고자산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판매, 재고자산 쪽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볼 것인데요. 위탁 판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위탁자가 있어요. 위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수탁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탁자.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판매를 잘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탁을 해야 되겠죠. 물건을 잘 파는 수탁자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위탁자, 부탁을 하는 사람이고요. 수탁자, 받을 수, 네,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3자,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를 할 거거든요. 자, 부탁을 해가지고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를 하겠죠. 그렇죠? 네, 판매를 이렇게 할 것인데 수탁자가 물건을 제3자한테 판매를 했을 때 수탁자가 제3자한테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그때 내가 물건 팔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시용 판매는 뭐냐면요. 자, 며칠간 한번 써보시고 한번 구매 의사결정을 해주세요. 한 10일 정도 드릴게요. 한번 제품 가져가세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 제품을 한번 써보겠죠. 그렇죠? 제품을 쓴 다음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겠죠. 네,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 이거 살게요 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 판매가 된 것으로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할부 판매는요, 판매했을 때예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워줄 필요가 전혀 없겠죠.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리고 부동산 판매도 있긴 있는데요. 굳이 여기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요 세법 내용까지 있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권 판매가 있는데요. 요건 중요해요. 굉장히.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가져오겠죠. 고객이 상품권하고 물건하고 교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 수익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회수를 하고 상품권을 가져가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물건을 넘겨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요건 좀 예외 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꼭 기억 좀 해주시죠. 상품권 판매는요, 세법 내용까지 해가지고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사례 문제는 안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비용 쪽입니다. 자, 비용은 뭐예요? 쓴 거죠. 쓴 거. 사업 활동을 통해서, 사업 과정을 통해서 뭔가 쓴 거, 지출한 것들 있죠. 소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비용이라고 해요. 영업과 관계돼서 물건을 생산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기업의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쓴 거를 얘기합니다. 사업 활동을 통해서 쓴 거. 자, 비용의 인식 기준이 나와 있어요. 비용은 언제 잡아줄 것인가? 자, 아까 전에 수익은 언제 잡아준다고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실현주의였죠. 그렇죠?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판매를 했을 때, 인도를 했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주고요. 용역의 경우에는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게 수익의 인식 기준이었죠. 자, 그럼 비용은 언제 잡아주냐면 되게 복잡해요. 사실상 이게 학문적인 좀 내용이에요. 자, 비용은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잡아줘요. 자, 비용 쓴 거는 언제 잡아주냐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잡아줘요. 수익을 잡아줬으면 그때 비용을 잡아주라는 논리입니다. 자, 직접 대응이 있고요, 간접 대응이 있고 즉시 인식이 있는데 이건 너무 학문적인 내용이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자,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 매출 원가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쵸? 요거는 직접 대응이에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잡아줬을 때 그 기간에 비용을 잡아주라 라는 내용이에요. 예시가 나와 있죠? 예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요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출될 수 있죠. 비용들이 지출될 수 있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면 요거는 해당 기간에 걸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부합니다.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렇죠? 자, 우리 회사 건물이 있대요. 우리 회사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대.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죠. 근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요. 건물의 가치가 감소가 되는 건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연도, 내용연수 있죠? 내용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감가상각비의 예시가 있고요. 이걸 굳이 외우신 필요는 없어요. 학문적인 내용인데. 그리고 즉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전혀 파악할 수 없고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 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은요, 바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리후생비, 접대비 막 이런 것들 있죠?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은 바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원칙은 뭐예요? 비용은 언제 잡아주라고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수익을 잡아줬을 때 그 기간에 비용을 잡아주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근데 인과관계가 성립이 됐을 땐 그렇게 잡아주고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없을 때에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용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즉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례 35번이 있습니다. 비용의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비용은 언제 잡아주라고요?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잡아준다고요. 수익을 잡아줬을 때 비용을 잡아주라고요. 그리고 직접 대응이 있고 간접 대응이 있었죠. 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그때 인식을 하게 된다. 간접 대응은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로 배분해 주게 되는데 감가상각비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즉시 인식의 경우,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인식합니다. 매출원가는 아니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그렇게 문제가 좋지만은 않아요. 자, 그리고 영업의 손익이 있습니다. 영업과 관련 없는 것들 있죠. 이거 900번대에 해당이 되겠죠. 웃긴 거는 이 책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없어요. 영업활동에서 반드시 지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죠. 코드 번호로는 800번대이고요. 그리고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은요, 뭐예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코드 번호는 900번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소득을 얻게 되면요, 법인세라는 것을 내야 돼요.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분계 처리가 있는데요. 이거 분계 처리, 선납세금에 대한 분계 처리 나오거든요.
먼저 납부한 세금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중간에 납부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예비적으로 납부할 때가 있어요. 세금을, 법인세를. 자, 그럼 분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쓰시면 되겠죠. 현금이 빠져나갔어요. 세금 납부했어요. 자, 그리고 먼저 납부한 세금 뭐라고 쓰냐면 선납세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납세금. 자, 선납세금은 뭐냐면요. 법인세를 먼저 납부를 했으니까 나중에 덜 낼 권리가 생겼죠. 그쵸? 나중에 법인세를 먼저 납부를 했으니까 법인세를 덜 낼 권리가 바로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해가지고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선납세금. 그리고 12월 30일 날 법인세를 매기게 되거든요. 네,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법인세 비용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게 되고요. 먼저 세금을 납부를 했잖아요. 먼저 세금 납부한 거 없애버리고 네, 미지급 세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선납세금 위주로 우리 알고 계세요. 먼저 납부한 세금, 선납세금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수익의 인식 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은 언제 잡아준다고 해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판매가 됐을 때, 인도가 됐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주는 것이라고요. 서비스는 언제였어요? 진행 기준이었죠. 그쵸? 자, 위탁 매출은요. 위탁 판매 있잖아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판매했을 때 그때 수익 잡아주죠.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2번 단기 할부 매출. 단기 할부든 장기 할부 판매든 매출은 뭐예요? 상품을 인도했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주는 거예요.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주는 거예요. 3번은요. 그래서 용역이죠. 서비스는 언제 잡아주는 거예요? 진행에 따라서 잡아주게 됩니다. 4번이 틀렸군요.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물건이 교환된 물건을 판매하는 거잖아. 그렇죠? 물건이 교환됐을 때 그때 수익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이에요.